から2日目、荒川放水路の河川敷に多数の朝鮮人がトラックで運ばれてきたのです。朝鮮人は10人ずつ縛って土手に後ろ向きに並べ、軍人が機関銃で撃ち殺していました。まだ生きている人もピストルでとどめを刺しました。死体焼却は数日にわたり続きました。突然一人の兵隊が銃剣を振りかぶった瞬間、一番端でやたらにもがいていた男の頭上に振り下ろしました。ああ、さすがに群衆に声はなかったのです。そして顔を背け、恐る恐る視線を向けた時には、頭蓋骨は砕かれ、鮮血が辺り一面に飛び散り、手足をピクピクと動かしていました。あはは、ざまあみろ。不意に血を浴びた兵隊が高々と笑いました。彼の目は殺戮者のみ持つ野獣的な殺気に輝いていました。조센진, 단지 조센징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1923년 대정 12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경 진도 7.9의 강진이 동경을 비롯한 관동지방 일대를 덮쳤다. 하가미만을 진원지로 하는 무서운 재앙은 순식간에 건물과 사람들의 목숨을 앗았다.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식사 준비를 하던 주방에서부터 치솟기 시작한 불길은 열풍과 함께 걷잡을 수 없이 동경 시내를 공략해버렸고, 화학, 약품 공장과 각종 실험실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는 관동 지방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뜨거운 열기로부터 달아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때 폐허가 된 동경에서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흉흉한 얘기는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1일 오후부터 재향군인회나 마을 청년단을 중심으로 자경단이 만들어졌다. 죽창과 낫, 일부 등으로 무장하고 조선인 척결을 외치며 나선 이들은 모두 민간인들이었다. 조선인이라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광란의 살인극을 벌인 것이 바로 이들 자경단이었다. 가나가와 현에서 녹음기사로 일하던 다카세 요시오 씨의 증언을 들어보자. 불길을 피해 바다 방면으로 도망갔습니다. 석탄 코크스가 빨갛게 타오르는 곳에 다다르자 몇 명의 남자가 철사로 묶여진 맨몸의 남자를 불속으로 차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의 일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가끔 제 꿈속에 그때 철사에 묶인 남자가 나타나 도망가는 저를 끝까지 따라오고는 합니다. 다음 날이 되자 유언비어는 더욱 흉폭해져 있었고, 동경 일대에서만 돌던 것이 어느새 관동지방 전역에 퍼져 있었다. 무서운 얘기는 곳곳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세상은 자경단 천지가 돼갔다. 지진이 일어난 9월 1일 오후, 일본의 지도자들은 긴급 강요회의를 열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계엄령, 전쟁과 내란이 아니면 선포할 수 없는 계엄령이다. 군인들은 빠르게 관동지방 전역으로 진군해갔다. 거리에는 군경과 자경단만이 활보하고 다녔고, 조선인 학살은 더욱 광기를 띄어갔다. 2일부터 시작된 총검속으로 일본군이나 경찰, 자경단의 눈에 띄는 조선인은 무조건 수용소로 끌려갔다. 조선인 3,200명이 수용됐던 육군 나라시노 수용소. 여기서는 또 다른 살인이 자행되고 있었다.
동경시 외곽 다카츠구에는 관동 대지진 당시 학살당한 조선인 추도 목비가 얼기설기 서 있다. 이곳에는 봉선화회와 같은 성격의 또 하나의 양심 있는 일본인 모임이 있다. 중학교 교사였던 오다케시를 중심으로 한 추도 모임은 벌써 15년이 됐다. 회원들은 지화현을 중심으로 관동 대지진에 대한 자료를 모으던 중 어느 자경단원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된다. 그 속에는 군인들이 수용된 조선인을 자경단이나 근처 주민들에게 넘겨주어서 살해하게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一寝入りずつやる。午後4時頃、バラックっていうのはその収容所。そこから先陣遅れるから取りに来いと知らせがあったと。で、急に集まって、もらいに行くことにしたって書いてますね。そして、夜中に先陣15人もらいって書いてありますよね。で、その後に今度はまた、한밤중에 면회 왔다는 소리를 듣고 따라 나간 조선인들은 이렇게 물건처럼 살인마들에게 넘겨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게 됐다. 네, そこに穴を掘って座らせて首を切ることに決定した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ね. 군대에서 조선인을 준다고 받으러 오라고 하는 연락이 각 마을에 하달됐기 때문에 자경단에서 6명을 죽이기 위해 받아왔습니다. 조선인이 총살을 시켜달라고 하기에 술을 마시게 하고 눈을 가린 뒤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 뒤에 큰 구덩이를 파고 던져버렸습니다. 서로 미루다가 다음 조선인은 사촌형이 총을 쏴 죽였습니다. 단지 식민지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조선인이 그토록 무참하게 학살당할 수 있었을까? 당시 조선의 사정은 일본의 토지와 식량 수탈이 극도에 달하여 촉은 목피로 연명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일본에서 막노동이라도 하면은 밥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소리에 많은 노동자가 일본 땅으로 건너가게 된다. 한편 일본은 무리한 해외 파병으로 군량 조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국적으로 쌀 파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반정부 수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이런 때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으며 일본 정부는 국민의 절망과 반정부 움직임의 칼끝을 조선인들에게 향하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당시 일본의 모든 공식 기록은 육군과 경찰이 자경단의 횡포를 막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쓰여 있으나 육군이 조선인 학살을 방조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나 최근 그 비밀 문서가 발견돼서 학살의 방조자가 아닌 집행자였음이 낱낱이 드러나게 됐다. 몇 년 전입니다. 결론적인 이유도 국가犯罪だと同時に民族犯罪だと思います。それは植民地になってたから朝鮮人は日本人じゃないかと言うけど、朝鮮人に絞って殺した。つまり 화마의 상처는 새로 탄생된 것들에 의해서 지워져 버렸다. 사륙의 현장도 공포의 길도 모두 갈라진 땅 속으로 묻힌 지 오래다. 그러나 그 흔적은 역사라는 진실을 통해 수시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야끼다니 다에코 할머니를 방문한 사람이면 누구나 74년 전 일어난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듣게 된다. 어린 시절에 본 조선인 청년의 학살 장면은 내내 할머니를 쫓아다녔고 그것 때문에 할머니는 평생 비명에 숨져간 조선인 얘기를 하며 살아야 했다는 것인데 取りに来いと言って私のところは25個くらいお家が25個くらいの田んぼを前にした農村なわけなんです。火の見なんですかカンカンカンと鐘が鳴りましてね、村人がそこに集まるんです。村人が取り巻いて、そして彼はね白いシャツが着替えもないから
半袖のシャツがメリヤスの白いシャツがもう汚れておりますよね。彼はこううつろにね手を後ろに回して火の見櫓がこう立ってる、その脇に立たされて、そしてもうね覚悟してますね。こういう彼の様子を、私はこうなってる様子を忘れません。 그 청년은 미리 파놓은 구덩이 앞에서 총살당했다고 한다. 그 이후로 오늘까지 할머니는 그의 망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었다. かつて70何年前に、もう死んでしまってるその人が私の前にまっすぐ現れるの。まっすぐ。現実にも。そうなんです。それで私にね、語れ語れというように私には思いました。まっすぐ私を見ているんです。 관동 대지진에 대해서 40년간을 연구, 일본이 감추고 은폐시킨 역사를 발굴해낸 교수 강덕상. 그는 이 엄청난 살인사건에 대해 지금도 침묵하고 있는 조국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그때 중국 사람도 좀 학살당했습니다. 예. 근데 중국 사람은 자기 나라의 군관이 다 이제 데려가고 또 중국 정부는 그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보상문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 없습니다. 保障問題も国民基金とかで国家責任曖昧にしたでしょ。日本はね、今まで勝って国家の責任なんて見たことは一度もないんだと。だから今謝らせてね、国家に金を払わすようなんてやってるうちにね、住民は死んじまう。なるほど。 정부기관과 각 제야단체에서는 서둘러서 조선인 희생자 수를 조사 대대적으로 발표에 이른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사실에 근거한 것은 없었다. 당시 총독이었던 사이토는 조선인 희생자는 단 2명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표를 하기도 한다. 당시 상해 독립신문 사장인 김승학 씨가 동경으로 잠입해 들어가 3개월에 걸친 희생자 조사 작업을 펼친다. 유학생으로 규합된 10명의 조사단은 일경의 눈을 피해서 학살 현장을 찾아다녔다. 그렇게 밝혀진 희생자 수 6,661명. 이 조사가 마무리된 것은 1923년 11월, 그것으로 끝이었다. 한국 정부는 해방이 된 후에도 이 학살 사건을 한 번도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일이 없다. 부로다 후쿠미 씨는 우리에게 의문을 던졌다. 독립기념관 안에 관동 대지진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듯이 우리들 마음속에는 74년 전 숨져간 동포를 생각할 자리가 없는 게 아닌가 하고 말이다. 그들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버려져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부로다 후쿠미, 일본 사람. 그녀는 오래도록 이 사륙의 현장에 머문다. 그리고 74년 전 억울하게 숨져간 조선인의 영혼 또한 오래전부터 이 강가에 머물러 있다.